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현안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현지 시각으로 지난 29일이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요.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이번 연설은 향후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임을 시사를 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연설 잠시 들어보시죠. 조미 공동성명을 철저하게 이행하려는 공화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부동합니다. 중대한 손해의 조치들을 먼저 취하였으며 지금도 신뢰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한 화답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이번 연설 예상보다 굉장히 강경했다 이런 평이 있는가 하면요. 한편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워졌다. 상반된 평이 나오고 있는데 봉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상반된 기준을 적용한다면 부드러워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강경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설에 비하면 굉장히 부드러워졌죠. 그렇습니다. 예.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얘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기대 수준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평양 선언에 비교한다면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아직도 없습니다. 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의 입장은 뭐냐면은 미국의 이런 호전적인 정책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와 미사일을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가 없다. 미국이 먼저 이 상호 불신을 제거하는 그런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 입장이거든요. 4월 20일 날 노동당 전후에서 얘기한 것도 우리는 핵무기 완성을 했는데 우리는 핵 국가로서, 핵 무력 국가로서 미국과의 핵 군축에는 관심이 있지만 일방적인 항복, 무장 해제는 하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이용호 외무상의 이 유엔 총회 연설을 보면은 그 메시지를 조금 부드럽게 표현하긴 했지만 북한의 기존 입장에서 과연 얼마나 진전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표가 붙습니다. 그렇군요. 곧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용호 외무상의 이 발언이 그때 있을 본 협상을 의식해서 한 발언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이용호 외상의 이런 좀 강경한 발언 그리고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25년 동안 유지됐던 입장을 반복했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서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협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의 입장의 최고점에서 이제 부닥친 다음에 서로 이제 협상을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첫 수가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또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아무래도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있을 테니까요. 자, 리용호 외상 유엔에서 기조 연설을 한 내용 북한 매체들이요 축약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 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부분 또 미국에 대해서 상응한 화답을 촉구한 것, 이 두 부분을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언론이라는 걸 완벽하게 통제한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두 부분을 제외한 이유가 뭘까요?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이제 주민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 조절이랄까요? 속도 조절이랄까? 이런 걸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주민 그 15만 명 앞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했죠. 남측의 지도자로서 연설하게 한 것이라든지 평양에서 일어난 평양 회담을 크게 환영한데 구구절 행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평양 주민은 이제 뭔가 이제 그 경제 사정이 좋아지겠구나. 구구절 때 이제 김영남 의장도 얘기했지만 더 이상 고난의 행군은 없다고 약속한 걸 믿어도 되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이용호 외상이 얘기한 부분을 자세히 보도한다면 이게 핵무기랑 맞아서 결국에는 경제제도 없어지고 경제 사정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겠구나 하는 기대를 성급히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 군부는 군부 나름대로 우리의 보검이라 그랬더니 핵무기를 내려놓는 것이 아닌가,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정권에 대한 불신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도와 기대 수준 조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을 할 때 미국의 한 언론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의 협상 진척을 위해서 그때 종전선언 카드를 쓸 것이다. 이렇게 미국 CBS 방송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거라고 보세요? 그 미국의 이제 핵 군축이라든지 이제 전쟁, 개전과 종전에 관여했던 법률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은 그 종전 선언이라는 것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스타일을 볼 때는 예. 종전 선언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전향적인 조치를 확실히 한다면은 줄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팍스뉴스 인터뷰와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종전선언을 했다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다시 원상복귀를 하면 된다 했을 그렇습니다. 때 그렇죠. 예. 미국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아니 원상복귀가 무엇이냐 그럼 다시 전쟁하자는 거냐. 맞습니다. 예. 종전선언을 했다가 선언을 취소한다면은 다시 전쟁한다는 그럼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그 코스트랄까요? 그런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미국과 북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 간의 그런 그 기대 수준 조절이랄까요? 앞으로 어떻게 진전할 것인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런 그 협조랑 그 로드맵을 같이 그 나누는 게 중요한데 예. 제가 이번에 조금 유심히 본 것은 뭐냐면 유엔 총회 기간 동안에 강경화 외교장관하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하고 좀 긴 시간의 1대1 회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이 한국 그 코리아 패싱은 없다 그랬는데 모종의 이렇게 평양 선언을 다 받아들이기에는 좀 껄끄럽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 아닌가. 북한이 이제부터는 죄송합니다. 미국이 이제부터는 북한하고 직접 협상할 이제 단계에 있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가능성이지만 코리아 패싱 가능성도 조금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자 북한이요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경우에 영변 핵시설 폐쇄를 하겠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해체 이전에 사찰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하는 대로 미국이 종전 선언을 이렇게 해줄 경우에 북한이 사찰, 검증, 사찰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아산정책연구원의 이제 신범철 박사께서 이것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북한이 비핵화의 진전성이 있냐 없냐를 아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본적인 절차를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 그것은 뭐냐면 신고, 사찰 검증, 예. 회기 이 순서입니다. 예. 근데 지금 북한은 우리는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폐기를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다. 이것을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리부중입니다. 리스트가 없는데 제대로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있지 않는지를 알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찰 검증을 북한이 받아야지 북한이 비핵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는 잊혀졌습니다만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예. 신사고라 그래서 냉전 체제를 바꾸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는데 예. 사실 서방 세계는 그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특히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보수 정부였으니까요. 예. 그것을 바꾼 것이 1986년 레이샤비크 중거리 핵 미사일 협상이었습니다. 거기서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아예 전량을 폐기하자 그런 얘기를 했고 더블 제로를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결정적인 건 뭐냐면 1986년 그 정상회담에서 사찰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우리도 그럼 미국을 사찰하겠다가 아니라 미국이 우리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우면은 해라. 현지 사찰을 하겠다, 받아들이겠다 했기 때문에 레이건 대통령의 마음이 돌려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소 양국이 1987년도에 중거리 핵 미사일 50% 감축하는 INF 조약에 사인을 했고 그때부터 미국이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신사고 정책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우리는 신뢰한다. 그렇지만 검증은 해야 된다는 말이었죠. 네. 북한 비핵화에서도 같은 입장을 이제 한국, 미국, 일본 그 유관 국가들이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어제 리용호 외무상 유엔총회 연설을 보면 거기에서도 신뢰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18번이나.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도 그렇고 뭐 중국, 러시아 다 미국의 제재 해제 완화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제재를 어느 정도 좀 완화해 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제재 완화라는 표현보다는 한국이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그 정도는 허용해 줄 수는 있으나 지금 현존하고 있는 대북 경제 제재, 그것이 미국의 독자 제재라든지 아니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협상에서는 레버리지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그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쉽게 내어주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사실 북한이 종전선언에 목을 매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경제 제재 완화 조치를 가장 그렇죠.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메시지에서는 이용호 외상이 그 핵무장 일방적인 해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답은 경제 제재 일방적인 해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이제 불신 얘기를 하면서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지만 예. 미국 입장에서는 신뢰를 구축하고 싶으면은 액션 그 비핵화 조치를 취해라. 약속만 하지 말고 그리고 한국 정부를 통해 가지고 그 의사를 전달하지 말고 그 새로운 행동으로 보여라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상황은 북한한테 결코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폼페이오 장관 이번 달에 이제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도 뭐 조만간 빠르면 11월 중에도 열릴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11월 6일 있을 미국 중간선거 지원 유세장에서요. 김정은과 나는 사랑에 빠졌다. 얼핏 듣기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전무후무한 애정 표현이다 이렇게 비꼬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이 유화 제스처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북한한테 그 사랑에 빠졌다기보다는 저는 조금 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메시지로까지 들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평양 남북 정상회담도 여러 가지 그 좀 불안한 점이 있지만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로서 또 한반도 운전자로서 한번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전향적인 그런 대답을 얻어오길 기대했으나 아마 그것이 미국 정부가 그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약간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하지만 폼페이오 이제 장관의 그런 방북 그다음에 아마도 비엔나에서 이제 남북 간에 이제 협상이 있을 텐데 그래서 거기서 그 생산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실패했다는 그런 비난에 대해서 그 유연하게 맞서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하면서 김정은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북한 정권이 앞으로 있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전향적이고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취해라는 부드럽지만 확실한 압박의 메시지로도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군요. 그렇네요. 이제 관심은 미북 회담에 옮겨질 것 같은데요.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는 이 미북 회담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그러니까 11월 6일 이후가 되겠죠. 그때 열릴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장소는 판문점이 가장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 판문점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죠. 지난번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최초의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어디서 열릴 것인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도 얘기도 나왔고요. 제주도 얘기도 나왔고 판문점 얘기도 그때 거론됐기 때문에 판문점도 개최 가능 지역에는 분명하지만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신뢰 불신이 문제라고 18번이나 15분 연설에서 외무상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담하게 한번 워싱턴 백악관에 가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지 지금 미국 내에 있는 북한은 절대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바뀌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의 입장도 경제제재 해제 조치를 특히 중심으로 해서 바뀌지 않을까. 결국에 공은 북한 쪽에 넘어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통일외교안보특보 문정인 특보가 얘기하기를 비카드를 꺼내 들어야만 가능할 것 같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선 비카드를 꺼내 좀 들어라. 정상들에게 각각 주문을 한 것 같거든요. 일리 있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 비핵화는 제가 기억하기만 해도 25년 동안 맞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예.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를 탑뉴스로 다루는 것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중하고 오래된 문제는 결국에는 굉장히 그 치밀하고 또 대담한 그리고 창의적인 해결이 요구되는 건 당연하겠죠. 예, 그렇군요. 자, 폼페이오 장관 평양 가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갖고 와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좀 순조롭게 해결돼서 한반도 비핵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봉영식 박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